자, 오늘 9월 6일 월요일 시장 마감 전인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줄 뿐 판단이 틀렸어도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고 그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종목을 매도했다고 그 종목이 뭐 악재라거나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비중을 크게 잡아서 감당할 수 없으며 또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을 했을 뿐 아쉽긴 하지만 크게 미련은 없습니다. 우선 저에게 주식이 무엇이냐면 주식은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주식은 다른 일과는 다르게 내 돈을 깎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을 지키면서 수익이 계속 누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들어가서 그 종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게 전부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매매를 정말 많이 하지만 저랑 반대로 가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100%를 할 수도 없고 적절한 대응을 해줌으로써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서 결국에 수익이 쌓이게 되는 것인데 저는 당연히 주식을 대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제가 매매한 종목이 있는데 크래프톤이란 종목에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웬만하면은 참으려 했는데 참지 못하고 매도를 했지만 제가 털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도를 했다고 이게 끝이다, 뭐 끝까지 내려갈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또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줬을 뿐입니다. 일단 크래프톤이 지금 수익 매매 단계였는데 제가 저번 주 시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스윙 매매를 성공시켜야 장기 투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윙으로 접근을 해서 한 여유 있게 뭐 못해도 5%, 많게는 10%그 정도 수익이 찍히면서 시작을 해야지 엉덩이 무겁게 장기 투자로 가는 것인데 수익이 거의 붙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지럽게 원칙이 깨지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장기 투자로 갈 생각이었지만 이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손절 이유는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며 현재 이슈가 중국 게임 규제, 보호 예수 물량 해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펄어비스랑 카카오 게임즈 같이 하락을 했는데 웬만하면은 참으려고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수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이날에 그래도 반등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다시 고점까지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악재에서 버텼다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된다는 뜻이며 이걸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계속 보호예수 물량 이 기사를 내놓던데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계속 보호 예수 해제된다고 겁을 줘가지고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추세가 별로 좋지 않은 종목에서는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추세가 좋고 수급이 탄탄한 종목은 오히려 이 물량이 풀렸을 때 이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올리는 종목들도 있어서 저는 크래프톤이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에서 보호예수 물량 해제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저는 이 6가지를 악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가야 할 자리, 이것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가야 할 때는 시원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규주는 가야 할 자리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가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규주일수록 매집 기간이 적고 올라갈 때는 좀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점으로 따진다면 단기간에 20%가 올랐습니다. 이거의 영향도 클 텐데 저점에서 20% 순식간에 올라와서 지금 구간도 잔파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털린 거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계속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했다는 거. 수급도 정말 완벽했고 분위기조차 좋았는데 가야 할 자리에서 계속 실패했고 6번 50만 원.
이 50만 원을 지켜주지 못한 게 큰 것 같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50만 원 위에서 계속 마감을 했다면 뭐 잔파동에는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독한 패턴이 정말 지독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정말 좋음에도 꼬리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 밀렸습니다. 장 초반에 뭐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고점 대비 막 3%, 잡주처럼 아무렇지 않게 장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진짜 욕 나올 정도로 밀렸는데 이 패턴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방어에도 하락. 아래 꼬리 달고 방어해주고 아래 꼬리 달고 방어해주고, 그리고 망치형 음봉 9월 2일 날 떴던 이 최악의 캔들도 방어를 해줬는데 방어를 해준 구간을 다시 깎아 먹었다는 것이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서 여러 번 방어 후에도 이게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한다면 악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수급, 아직 수급이 뜨지 않았는데 아마 뜨게 된다면 평소보다는 수급이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분 있다가 보여드리며 다시 돌아와서 계속되는 중국 게임 악재, 그리고 50만원, 딱 저것만 보고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나쁘다, 끝까지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 종목도 언제라도 후성 같은 종목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후성도 최근에 황금선까지 깨면서 캔들이 정말 지저분하게 가는 척하고 떨어지고 가는 척하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장 초반에 여러 번 매매를 했었는데 장 초반에 손절을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계속 고점을 뚫어줄 것 같았는데도 올라가지 못하고 안 좋은 캔들이 떴음에도 이걸 이겨내고 결국에 이 고점을 뚫어주니까 이런 식의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심상치가 않아서 저는 당연히 후성에서 매매를 했으며 이 정도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뭐 잘해봤자 한 15% VI 한 번 걸리고 말겠지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크래프톤도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뭐 휘청거리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50만원 회복해주고 또는 상장 초기 고점에 48만원, 이 중간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후성처럼 뛰어넘거나 또는 이때와 다르게 훨씬 더 단단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 종목은 언제라도 나중에 50만원, 60만원 갈 수가 있으면 저는 다시 좀 좋아질 때 접근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버티기 힘들어서 대응을 한 것이니까, 혹시나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뭐 매도했다고 악재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겁먹고서 털려서 또 저랑 반대로 쭉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봤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평소와 다르게 더 이게 안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진입을 하면 되니까 차라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떨어져도 추세를 다시 찾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만 하고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후장까지 떨어지나 싶더니 마지막에 또 반등을 시켰는데 캔들 괜찮게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 당연히 오버나잇이나 스윙하기에는 적절한 시장이며 줄 때 못 먹어서 문제지 지금은 비중을 충분히 크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종목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은 지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저번처럼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휘청거리면 그때부터 첫 하락부터 신경을 쓰면 되지, 지금은 딱히 신경 쓸 게 없어서 괜찮은 게 있다면은 최대한 오버나잇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한 종목이 당연히 거래대금 상위, 저는 무조건 요즘에 거래대금 상위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패턴이 어떻냐면 장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예상 체결량 체크하고 어떤 종목이 오늘은 좀 올라서 시작을 하고 거래대금이 몰려서 시작을 할까, 시간의 거래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종목이 좀 몰리면서 시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 시작 전에 예상 체결량 체크하고 시작한 다음에 저 예상 체결에서 걸러졌던 종목을 매매하거나 그 전날부터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을
매매하다가 할 일 다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거래대금을 체크합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은 좀 치고 올라오는지, 자리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 종목이 걸러지면은 그 종목에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은 무조건 제외. 오늘 바이오니아가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했는데, 단기간에 오른 종목은 기존 주주들은 정말 좋겠지만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서 단기간에 반토막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신풍제약, 시젠, 박셀바이오,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놓쳤다면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것인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는 사람이 이 종목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까,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점에 물리는 순진한 분들이 많은데, 많이 올랐으면 그냥 제외를 시키면 됩니다. 종목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종목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올라서 나오게 되어 있으며, 제가 오늘 매매한 게 TBC, 오늘 장 초반부터 크게 올랐으며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 양봉에 신고가까지 나와서 장 초반에 좀 활용을 했습니다. TBC랑 오늘 후성이랑, TBC 먼저 매매하고 그리고 후성, 그 다음에는 국전약품, 거래대금 상위 체크하다가 그나마 차트 모양이 예쁘고 단기간에 많이 안 오르고 이제 처음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국전약품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보다가 눌림목에서 좀 싸게 사려다가 사지 못해서 다시 황금선 회복하고 유지해주는 거 보고 돌파 매매로 대응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기를 바랬는데 밑에 호가창이 매우 단단했으며 빠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며, 저는 적당히 먹고 빠졌는데 오늘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장후 시간의 거래 들어가기 1분 전인데 크래프톤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그전보다 수급이 좀 약해진 상태로 기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간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가야 할 자리에서는 다른 신규주들처럼, 이게 만약에 다른 신규주였으면은 좀 가야 할 자리가 형성이 되면은 시원시원하게, 시가총액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기간의 수급 때문이라도 큐라클이나 뭐 다른 종목처럼 하루에 20%는 아니더라도 최소 7% 정도, 10% 근접하는 그런 양봉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가야 할 자리에서 확실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몇 번씩 참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실패해서 어쩔 수가 없었으며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커서 좀 어지럽긴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매매 실패는 흔히 있는 일이라 긍정적으로 잘 넘기면 또 찾아오는 기회에서 충분히 새로운 종목을 매매할 수가 있으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안정되고서 평소보다 더 단단하다면 그때 진입해도, 뭐 그때 51만원, 52만원에 진입을 해도 추세가 다시 좋아진다는 조건이 있다면 뭐 60만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또 기회가 올 수가 있어서 크게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